이게 왜 이 여자 손에 있어요? 엄마 거잖아, 아버지. 엄마가 평생 끼시던 거고 나 물려줄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이 여자를 주세요? 홍범자의 어머니가 매일 끼시던 알반지는 모슬이의 손에 껴 있었고 이를 발견한 홍범자는 그만 꼭지가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미치신 거예요? 평생 일밖에 모르셨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사리분별이 그렇게 안 돼요. 모슬이의 팔모가지를 비튼 걸로도 분이 안 풀려 홍범자는 대답이 없는 아버지 홍만대를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사리분별을 못하게 된 거냐고 속에 있는 말을 모두 털어놓으며 모슬의 이 여자는 이미 감옥에도 갔다 와서 감옥이 별로 무섭지 않은 여자라고 애도 낳았고 남의 신분이랑 이름 훔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라고 모슬이의 정체를 모두 다 털어놓고 말았지만 홍만대는 오히려 홍범자에게 지긋지긋하다면서 손찌검까지 하고 말았죠. 그렇게 홍범자를 집에서 내쫓은 홍만대는 장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슬이에 대해 조사를 좀 해볼 수 있겠나? 그러자 장비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조사라니 무슨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범자와 모슬이의 육탄전에 큰 충격을 받은 홍만대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면서 말했어요. 우리 범자가 성질이 못 같기는 해도 거짓말을 하는 애는 아니라는 말이지 범자를 경영진에서 제외한 이유를 사람들은 다 저 성질머리 때문인 줄 알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못하고 포커페이스를 못해서 경영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나치게 의리 있고 올곧아서 남편 새끼들 바람피는 것도 눈 감아주지 못하고 결국 끝장을 내버리는 성격이고 남들은 모르지만 범자가 은근 도덕적이라는 거 내가 그거 하나는 내 딸한테 자부하거든. 근데 그런 범자가 아무리 모슬이가 미워도 애가 있다 신분을 속였다 감옥에 갔다 왔다. 이런 말을 허투루 지어낼 리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 모슬이 저 여자에 대해서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낱낱이 털어보도록 하게. 홍만대 회장의 명령을 받은 장비서는 모슬이의 신분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알아본 바를 보고했고 홍만대는 분을 이기지 못했죠. 이런 거짓말쟁이를 보았나? 겨우 이런 사기꾼 여자가 나 홍만대를 지난 30년 동안 완벽히 속여오셨겠다? 그러자 장비서는 난감해하며 홍만대에게 말하기를 이미 의결권 위임장까지 다 작성하셨는데 어떻게 위임장을 취소해버리도록 할까요? 비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홍만대는 그럴 필요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이번 일로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최대 얼마까지 그곳에서 썩게 할 수 있나? 그러자 비서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하길 모슬이처럼 징역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적용해서 최하한의 형량은 징역 5년이고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형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홍만대는 볼펜을 딸깍거리면서 무서운 눈길로 비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기징역형 그거 좋네. 날 30년 동안 속인 대가로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렇게 아끼고 모든 걸 주려고 했었던 모슬이를 무기징역형까지 보내려는 홍만대를 보면서 그가 당한 배신감이 얼마나 큰 줄 알게 된 장비서는 깜짝 놀랐고 또 별도의 위임장을 또 하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백현우의 이름을 넣는 의외의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홍만대는 장비서에게 말하길 손자사위 백현우는 내 손녀딸을 배신했고 내 방에 녹음기를 달았고 내 일을 망치려고 해서 쓰리아웃이라며 백현우를 회사에서 당장 내쫓으라고 지시했기에 백현우를 정말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슬이가 홍만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 모든 권한을 모슬이가 아닌 백현우에게 다시 위임한다라고 별도의 위임장을 다시 갱신하여 써놓으면서 오히려 가족들보다도 손주 사위인 백현우를 가장 신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 홍범자 전화는 안 받아도 백현우의 전화는 받을 만큼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족들보다도 더 백현우를 신임했던 홍만대는 차근차근 모슬이를 벌할 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더 빨리 반격을 가하고만 모슬이에게 그날 저녁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홍만대는 모슬이가 장기 아래 묻혀놓은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홍만대는 비록 사지가 마비되어 가서 말을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백현우를 향해 힘을 다해 말합니다. 백현우, 절대 전화를 먼저 끊지 말게. 자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의 통화에서 나보다 먼저 전화를 끊은 적이 없을 만큼 아주 예의 바른 손주사위였지 않았나? 내가 이 통화를 먼저 끊지 않을 테니 저 모슬이년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다 녹음을 해놔주게나. 그리고 부디 그 증거를 장비서에게 주게. 그 뒤부터는 장비서가 알아서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줄게야.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홍만대는 있는 힘을 다해 핸드폰을 붙들었지만 모슬이가 자기의 곁으로 다가와 핸드폰을 가져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를 것을 염려하여 마지막에는 마비되어가는 손을 간신히 벌려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슬이의 주의를 핸드폰에서 멀어지게 해 모슬이가 자기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을 백현우가 듣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고아로 태어나서 백화점 앞 구두 닦기로 시작해 지금의 퀸즈 백화점을 일군 자수성가 CEO가 마지막으로 발휘한 기지였습니다. 홍만대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소식을 들은 백현우는 자기가 핸드폰 통화 내용에서 들은 모슬이의 악행을 언제 터뜨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모슬이의 악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홍만대 회장이 모슬이가 쳐놓은 약물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모슬이가 경찰 조사를 허락할 리가 없었기에 통화 기록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장비서도 퀸즈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오너일가의 경영권이 박탈되는 것을 허무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퀸즈그룹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자였던 파이원 인베스트먼트는 퀸즈그룹 주식 14.7%를 매입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지분율을 24.3%까지 끌어올리고 홍만대 회장 지분 6.7%까지 확보하면서 퀸즈그룹의 2대 주주로 등극하고 홍만대 회장의 의결권까지 받은 모슬이가 임시주주총회에서 퀸즈그룹 오너가의 해임안을 63.8%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이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란 장비서는 홍만대 회장의 위임장이 하나 더 있다는 치트키를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한 채 퀸즈그룹이 넘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 의식을 찾은 홍만대 회장의 은밀한 전화였고 장비서는 모슬에 몰래 병원으로 찾아가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전해주었죠.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던 홍만대는 자기가 의식을 찾았단 것을 백현우 외에는 누구도 알아선 안 된다고 장비서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의식을 찾은 걸 모슬이가 알게 되면 이번에는 나를 죽이려고 들 걸세.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모두 손안에 쥐게 될 때까지는 날 죽이지 않을 테니 그때까지는 절대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려서는 안 되네. 모슬이에게 들키면 죽은 목숨이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홍만대는 대신 장비서에게 매일 병원으로 찾아와서 백현우와의 오작교가 되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장비서는 충성심에 끌어올라서 홍만대에게 알았다고 말을 했고 홍만대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백현우가 용두리로 데려갔단 사실도 전했어요. 홍만대는 자기가 지키지 못한 가족들을 백현우가 지켜주고 있단 말을 듣고 고마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백현우의 지혜로움과 인간성을 알게 된 홍만대는 감히 그런 손주 사위를 쓰리아웃 시킨다느니 어쩐다느니 떠들어댔던 자신의 과거를 뜨겁게 후회하고 말았죠. 홍만대 회장이 깨어났다는 걸 알게 되자 백현우는 장비서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어요. 바로 은성이 했던 방식 그대로 다시 다 뺏어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이에요. 그때까지 회장님은 반드시 건강 보존하시라고 든든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홍만대는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홍범자가 가장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홍범자에게 손찌검까지 하고 집을 나가라고까지 말을 했었기 때문에 홍범자에게 자기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홍만대의 마음을 잘 아는 장비서는 대신 용두리에서 들려오는 홍범자의 소식을 누워있는 홍만대 회장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따님께서 새로운 사랑을 찾으신 듯합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냐고 홍만대가 묻자 장비서는 홍만대에게 대답하길 소문에는 북한에서 내려왔다. 과거 보청기 회사에서 일을 했다. 아니다. 도청기 제작업체에서 일을 했다. 등등 다양한 소문을 몰고 다니는 노총각으로 지금은 용두리에서 치매 노모를 모시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노모가 치매 1급으로 상태가 매우 위중한데도 장가도 가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게 효심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장비서는 홍만대에게 담담히 덧붙여 말하길 범자 아가씨는 그 남자의 어머니를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만대는 딸 범자가 용두리에 가서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게다가 그 도청기 노총각의 면상이 장구경을 닮았다는 이야기까지 듣자 역시 우리 범자 남자 얼굴 보는 버릇은 죽어도 못 고친다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홍만대는 의식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누워있는 게 힘이 들었지만 퀸즈가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백현우의 소식을 들으며 힘을 냈죠. 한편 백현우는 퀸즈타운이 폐가가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장기알과 장기판 그리고 몰래 카메라가 있던 나폴레옹 그림까지 모두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알아내었고 모슬이가 홍만대 회장에게 약품이 묻은 장기알을 만지게 하여서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집에 잠입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백현우는 쓰레기 수거 업체로 위장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쓰레기 수거함을 뒤지는 거지에서 쓰레기 수거업체 CEO가 된 홍진경과 회사 직원 남창이 조세호와 함께 퀸즈타운에 잠입하여서 모슬이가 챙겨가지 않은 장기알과 장기판을 수거해오고 나폴레옹 그림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가져와 거기에 담긴 SD카드를 꺼내어서 모슬이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고야 말죠. 백현우는 장비서와 함께 모슬이가
홍만대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곧 경찰은 모슬이를 체포하러 병원으로 옵니다. 경찰의 체포 이유를 들은 모슬이는 억울하다며 진실을 알고 싶으면 누워 계신 홍만대 회장님께 직접 물어보라고 생쇼를 하면서 이 모든 건 퀸즈 자식들이 자기를 노리고 덫을 놓은 거라고 거짓말을 해댔죠. 도저히 모슬이의 억지를 들어줄 수 없었던 홍만대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슬이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넌 이제 원아웃이야. 평생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아.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홍만대가 깨어있자 소스라치게 놀란 모슬이는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홍만대 회장은 의식이 있으면서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